안녕하세요. 노동포 카페원.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이 인정이 되는지. 작업 중지권은 이 사용자만 행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음, 이제 이쪽에 있는 공장에서 네, 화학물질이 노출됐어요. 음,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름이 어려운데 티오비스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물질이 보통은 저온 상태에서 저장돼야 되는데 네, 상온에 노출되면 황화수소라는 이런 그 독성 물질을 내뿜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티오비스라는 물질이 노출이 됐고요. 이 음, 공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200m 정도 떨어진 그 회사에 있던 근로자가 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소방이 출동했겠죠. 네, 그래서 예, 소방이 출동해서 그 대피 명령 내리고 막 이런 과정을 보고 난 후에 음,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네. 대피 명령을 한 아무래도 사안이에요. 그 근처에서 위험한 물질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 동료들까지 같이 대피하자라고 네. 얘기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현행 명시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적용되었던 지금은 이제 개정됐습니다만 네.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보면 예.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자기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였는데 네, 아니 오보였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러면 회사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이후에 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 근로자가 대피 명령을 했고요. 주변 이제 직원들에게 예. 같이 대피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대피를 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회사는 작업 중지해서 손실을 보게 되고 또 네. 이미지 타격도 이렇게 입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나요? 그래서 회사도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예. 정직 3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뭐 가벼운 징계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정직이면 이제 저희가 중징계로 보통 분류를 하는 징계죠. 그러면 해당 근로자는 또 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또 가서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가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예.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1심과 2심은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하다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1심과 2심 과정에서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했고 예. 또 이제 기자회견 자체는 공익적 목적이다. 기자회견은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어떻게? 근데 이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제 근로자죠. 그래서 판단 이유는 당시의 그 정황으로 보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잘 이해가 되진 않은데요. 어쨌든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여전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이유는 그 해당 근로자도 당시 이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대피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피시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판단이 좀 달랐는데요. 1심하고 2심하고 판단이 달랐습니다. 황화수소가 이제 기체화돼서 분산되게 되면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예.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그리고 이제 당시에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호소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200m 저희가 이제 사고 발생한 지점에서 회사까지 200m라고 했는데 200m가 떨어진 지점에서도 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네. 점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소방본부가 대피 명령을 했고요. 예. 근로감독관도 대피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음. 이러한 점으로 봐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그러한 인식하에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켰다면 적절한 권리 행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대법원은 적절한 권리 행사다. 작업 중지 명령 행사한 거다라고 본 거죠. 일반 근로자가 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금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도 평상시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한 뭐 시사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개정됐습니다. 아, 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대피할 수 있고 예.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라는 권한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로자의 작업 중지 명령권이 인정이 된다. 라는 예. 점. 그리고 작업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